에릭슨은 인생의 자아를 강조해서 자아를 발달을 보면서 인생의 발달을 논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인생 주기 이론이 8단계 주기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점성적 이론이라고 하는데, 점성적이라는 말은 에피, 후에 제네틱 그 발생, 그러니까 문화 그 발생론적인 인간론이지요. 지금까지 아동의 발달을 신체적인 발달에만 생각했는 것을 이 사람은 문화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걸 다 관련시켜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낸 보고서가 최초의 저서 Child and Society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처음으로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에릭슨의 점성 이론은 그의 보상화 모델,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에 대해 심리사회적 차원, 인간이 완벽하게 이상적인 사람도 없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선악의 두 가지 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인간관을 그대로 개념화하려고 한 것이 에릭슨의 인생 주기론입니다. 인간은 밝음과 어두움, 그늘과 양지와의 상극의 상대에 있는 역동적인 균형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인생 최초기에 심리사회적 위기로서 에릭슨을 상징하는 것이 신뢰와 불신이라는 위기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 그걸 기본적인 신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 신뢰 속에서도 불신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기본적인 신뢰감이 불신감을 극복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에릭슨은 인간 발달 단계를 사회 심리적 과제와 위기로 보는 거지요. 유아전개는 부모, 자율이냐 수치냐 의욕, 한 세 반, 3살 때 배변 훈련할 때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변기를 다루고 할 때에 자율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안 그러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그 다음에 유아 후기가 3세, 6세가 되면은 적극성대의 죄악감입니다. 그 학동기 되면은 근면, 열심히 공부하느냐, 열심히 일하느냐, 열등감을 갖느냐. 그러니까 근면감도 가질 수도 있고 열등감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청년기에는 정체성을 확립하느냐, 정체성 확산되느냐. 우리 흔히 말하는데 정체성 확립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시간 감각, 전망이 서는 거죠. 그 감을 가지는 게 정체감이죠. 정체성 확립이죠. 정체성 확산, 정체성 여러 가지 나누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 성인전기, 친밀성, 고립성. 친밀성은 친하다. 친하게 되느냐, 고립 떨어져 나가느냐. 그리고 성인 중기가 되면 생식성, 침체. 생식성이란 말은 반드시 생물학적인 자녀 출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가라고 하면은 작품 또는 문학가라면은 작품.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노년기, 자아통합, 절망. 자아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말과 행동과 신념이 일치하는 걸 자아통합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에릭슨의 문제점이 당장에 드러나잖아요. 에릭슨이 생각할 때만 해도 50세 이상 했는데 지금은 이게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늘어가니까 에릭슨이 문제 삼던 그 인생 문제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각 단계를 특징짓는 공통점에서는 모든 발달 위기에 직면하며 위기의 임객이 중요한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 위기는 모두 대립되는 성격 특성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영속적인 균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각 단계는 각기 달성해야 할 발달 과제를 갖고 있으며 그 달성은 다음 단계에 장애가 되는 것이 없는 전체적인 발달로서 보다 좋은 전망을 가지면서 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모두 각 단계의 특징적인 과제에 진전하도록 동기유발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릭슨이 아동기와 사회를 출간한 이후에 경계선 환자를 중심으로 연구하다가 정체성 위기란 말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정체성 위기란 말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란 말이 정신의학의 정식적인 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에릭슨의 발달 이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 고연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그가 상정했던 모든 발달 연령 기간이
급격하게 연장되고 있다는 점, 청년기의 모라토리움 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정체성의 확립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모라토리움은 견습 기간이죠. 본래 성인 사회 측이 청년에게 모라토리움을 준 것은 우선 첫째로 청년들이 성인 세대로부터 지식, 기술을 계승하는 연구, 견습 기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유예 기간 중에 청년들은 미숙한 채 세상 속의 현실에 휩쓸려 상실되지 않도록 장래의 꿈이 기대되는 겸습생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되었습니다. 모라토리움이 자유 정신을 구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정치상으로부터 제3자 중립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실적으로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결재를 유예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청년기 위치 설정 변화가 고전적인 모라토리움 심리에 급속한 변용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청년이 고전적 모라토리움 속에서 개성을 하는 것인데, 개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청년이 정보와 소비사회의 주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사회적 유예, 그것이 바로 정보하고 소비사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신의학자 오고노기 게이고 박사는 현대 청년기 모라토리움 인간의 사회적 지위의 상대적 향상은 모라토리움 심리에 6가지 질적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반인, 아직도 완전한 어른이 아닌 전의식에서 전능감으로, 무력성이나 열등감 같은 전의식이 전능감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욕으로부터 해방하여 새로 매일 생활은 비교적으로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연수 감각에서 유의 감각으로. 그리고 동일학. 옛날에는 모라토리움에 동일학에서 이제는 방관자로, 평론자, 비판자, 구계자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직시에서 자아 분열로 전능감을 품고 자립에 대한 욕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는 않고 자기 분열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립에 대한 갈망에서 모욕, 무력감으로 자립적인 자아를 확립하려고 하는 의욕이 점차 상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위기가 올 때에 정체성이 여러 가지로 흩어지는 경우를 확산이라고 해요. 정체성 확산 증후군이라는 정신의학적인 용어가 생겼습니다. 현대는 거의 대부분 인간이 항상 심리사회적 모라토리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이 아닌 사물, 물건적인 동향, 고도 경제성장을 동반하는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서 물건화, 인간화가 아니고 물건화되어 가고 있는 기술혁신의 가속화, 국제교류의 활발화에 따른 잠정적 사회의 출현, 이제는 뭔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사라져 간다는 것. 도시화 현상 등으로 대표되는 구질서의 해체와 건절감, 매스컴에 의한 모라토리움 심리의 정폭작용.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립턴이라는 미국의 정신의학자가 현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모형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생각한 것이 프로테우스적 인간. 프로테우스는 그래서 신화 속의 바다의 신이죠. 프로테우스는 변한 자유자재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신. 프로테우스적 인간은 프로테우스처럼 변화가 자유로운 사람. 프로테우스 인간은 어떤 다음에서 다음으로 자기를 여러 가지 삶의 양식 생각 방식으로 동일화시키는 것으로 자신을 발휘하는 겁니다. 프로테우스적 인간은 최종적인 기로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로. 최종적으로는 자기 선택을 회피하고 항상 보다 새로운 자기에 머물며 오히려 그 자신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립턴은 실제적으로 폴란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를 대표로 내세웁니다. 사르트르의 사상은 장애의 주변을 돌면서 장벽이나 과거의 경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우스 인간은 가치가 없으면 쉽사리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상체계나 이데올로기도 신봉하고 수정하며 그만 포기도 하고 다시 신봉하여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나의 제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연령적 발달 수준으로 정체성의 발달 변형과의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출생해서 9세까지 그 1단계, 신체적인 자기 수준, 급속한 신체 성장, 출생, 학교 입학하고, 그리고 정체성 발달 변형에 보면 핵심 정체성 형성. 이것만의 나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하는 그게 핵심 정체성입니다. 10세가 되면 조기 완료. 정체성 이론에서 조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릴 적에 가정교육이나 어떤 외부 교육에 의해서 아이덴티티가 확 굳어져 버리는 것. 그 조기 완료. 물론 조기 완료가 다음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30세 되면은 청년기의 정체성의 근거에서 자기 학대.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정체성 위기. 40세 되면은 자식이 커가면서 자녀의 자립. 그 다음 50세. 개인연기 폐경되는데 중년 정체성의 위기,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성의 변화. 그럼 60세 되면 신체의 노화, 정년 퇴직, 부모의 사망, 퇴직과 구조, 생활 구조, 자기의식 변화, 은퇴의 정체성 위기, 노후 대책 갈등.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자아 확립의 과정이다. 제가 왜 저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구의 중심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의 구약의 예언자 예레미야식의 자존을 찾는 겁니다. 세상이 다 다르단 말이죠.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자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주어진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가 자존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나가는, 매일매일 현장에서 자아 정체감의 위기를 느낄 때마다 이런 자아에 대한 강력한 자아를 가짐으로써 극복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